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흔히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손으로 보면은 빈손으로 오고 갈 때 보면은 빈손으로 간다 그러는데 올 때 손이 어디 있었고 갈 때 손이 어디 있습니까? 손도 빌린 것이고, 그죠? 다 이제 놓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가져가는 게 있고, 그리고 가져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벌어놓은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업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사연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 사연들에 담긴 정보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 정보들, 그죠? 그 사연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업입니다. 돈은 가져갈 수가 없지만은 돈이 만들어지고 그 돈과 관계되어서 일으킨 모든 그 사연들은 우리가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온 모든 것,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 그죠? 드러난 유형적인 것은 못 가져가지만은 무형적인 것은 우리가 가져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삶을 위한 미천을 삼기 때문입니다. 죽으면은 그뿐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연구에 의하면은 죽으면 그뿐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몸이 떠나면 그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라는 이 하드웨어에 갇혀 있었던 그것을 벗어난 우리가 안고 있는 정보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연구, 죽음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됐지요. 그래서 죽음의 임한 체험이다 해서 임사체험, 죽음에 가까웠던 체험이다. 그래서 근사체험,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는데요.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의식 활동이 있으면은 뇌파가 작용을 합니다. 뇌에 전기적인 작용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뇌에 에너지 작용이 나타나는데 뇌파가 멈추면은 우린 죽었다 그래요. 그죠? 그럼 정신적인 활동이 죽은 걸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의학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뇌파가 멈추었을 때 생생한 여러 가지 기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하고 그 기억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일정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학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었죠. 어쨌든 이 몸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이 몸을 빌려서 이룬 수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 업도 우리 본래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의 드러남이 바로 업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마음에서 이 업을 만들고 그리고 그 업을 가지고 갑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업이다 그랬을 때는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가져갈 수 있는 것에 투자해야지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기면 안 된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에 집착을 하는 것은 거꾸로 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나를 만드는 미천이 못 됩니다. 나를 만드는 미천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업입니다. 의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의 사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의 이 모든 사연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것을 새로운 옷을 입으면은 새롭게 배열을 하고 새롭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옷에 맞추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새로운 삶을 위한 미천을 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가져갈 수 있는 미천을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나 자신에게 이롭고 나 자신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 거라면은 그렇다면은 다음 생에는 지금보다 더욱더 힘든 게 되겠죠. 굳이 다음 생이 아니더라도 금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에서 내일로 이월할 수 있는 것, 그죠?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의도들입니다. 의지작용들이다. 이거죠. 내가 다른, 그리고 남이 다른, 어제와 다른 모습을 드러내어도 둘 사이의 관계에 일어났던 그 마음작용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읽습니다. 업은 내가 10원어치 잘해줬는데 결과는 10,000원어치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 가져갈 수 없는 게 뭐냐? 우리는 가져갈 수 없는 것을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오늘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물리학에서도 요즘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사건과 관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라는 실체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실체는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빛은 파동으로서 모든 곳에 다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찰을 하는 순간, 영향을 주는 순간 입자로서 한 군데서만 드러났을 뿐입니다. 드러난 건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물질이라는 것도 그렇게 드러난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누군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즐겁고 괴롭고 이 모든 것들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한 관계가 없었을 때, 나 홀로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홀로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종속 변수가 되면서 괴로움이 생길 수가 있었고, 내가 주체 변수가 되면서 뭔가의 상대적인 우위의 감각적인 쾌락이 생길 수도 있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 그 가져갈 수 있는 것에서 나를 이롭게 하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업을 쌓는 것. 그러면은 그 선업은 새로운 선업을 쌓는 그러한 미천이 됩니다. 선업의 확대 재생산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서 선업이
나를 키워서 더 큰 나라로 만들어 더 큰 삶을 살면서 마침내는 부처님으로 살게 합니다. 완전으로 살게 합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에 충실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전도몽상에서 벗어나는 하루를 축원합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서 더 큰 평안과 이로움의 공덕을 이루는 그러한 신통의 나날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